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물가 안전관리 추진실적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성과가 좋은 곳으로 충청북도와 함께 대구광역시가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소상공인과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 3월부터 5월까지 상하수도 사용분의 50%를 감면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에는 대구의 택시 기본 요금이 4,000원으로 오르고 상수도 요금도 9% 더 오를 예정입니다. 가정용 평균 사용량인 월 20톤 기준으로 하면 월 요금이 1,000원 정도 오르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과 종량제 봉투값 인상 요인도 상당해서 언제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는데요. 이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한 물가 관리가 새해에도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월 15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서대구 나들목 구간으로는 창원 방향과 대구 방향 모두 차량이 늘어나면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흐름 좋은 모습이고 반대 서울 방향으로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부산 방향과 춘천 방향 모두 이동하는 데 문제는 없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벌대로 연호내거리에서 월드컵 삼거리 방향으로 연호내거리 지나자마자 3차로 쪽입니다. 승용차간 추돌 사고 있고요. 칠곡 중앙대로 태전교에서 팔달교 방향으로는 팔달교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국채보상로는 중앙내거리에서 서성내거리 방향으로 신호 앞두고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는 신천교 지하차도부터 서행으로 이동하면서 도천교 지날 때까지 차간 간격 많이 좁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곳에 따라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경북 북부 내륙과 울릉도, 독도가 1에서 5cm, 대구와 경북 중남부 내륙은 0.1cm 미만의 눈날림이 예상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하고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5.8도, 습도는 63%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청 기자님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대구시 의회가 대구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이 본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112억 원을 감액한 10조 7,300억 원을 내년도 대구시 본예산으로 확정했습니다. 예. 이 중에 이 대구시청 신청사 부지와 관련한 예산안이 이 설계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설계비를요? 네. 이 신청사 부지 중에 약 60%를 매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구시 계획에 제동을 건 겁니다. 내년 3, 4월경에 이 두류정수장 부지를 대구시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일부 매각을 하고 남은 부지만으로 신청사를 건립해서 이 설계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안을 잡아놨습니다. 네. 이 예산 마련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게 이 대구시의 입장인데 이 대구시 의회 내에서 좀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나서면서 이 대구시 의회가 예산안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전체 이 사업비 예산 가운데 이 대부분은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됐는데 네. 신청사 건립 설계비 예산만 삭감된 채로 내년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사 설계비를 삭감했다는 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현행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부지 절반 가까이를 매각해서 설계하려고 하는 이 신청사 계획을 네. 다시 되돌려야 된다.
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대구시에서 또 새로운 어떤 뭐 계획을 세워놔야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 한 해 예산안의 경우에는 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2차례, 3차례 정도 이 추가 경정 예산도 같이 올리기 마련이거든요. 예.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일단 이 내년도 1차 추경 예산에 이 설계비와 관련한 예산을 또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의회의 설득이 좀 그러네요. 우선적으로 필요한 단계입니다. 예. 의회 설득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에도 추가 예산 편성 역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저는 모처럼 요즘 찾아보기 힘든 그 훈훈한 소식을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 최근에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에게 골 세리머니를 좀 부탁하는 등 이런 좀 밝은 모습으로 완치의 의지를 드러냈던, 백혈병 투병 소녀의 사연이 좀 최근에 좀 알려졌는데요. 예. 이후에 이제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북 칠곡구는 순심여고 1학년에 있는 좀 김재은 양을 좀 돕고 싶다는 내용의 어떤 격려 메시지와 성금 수천만 원이 모였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김 양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당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활약 중이던 손흥민 선수에게 특별한 골 세리머니를 좀 부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세리머니요? 왼손 엄지와 검지로 숫자 7 모양을 좀 만들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긴 글을 좀 썼다는 건데요. 네. 김 양은 뼈가 녹아내릴 것 같은 항암 치료의 고통이 10대인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다. 손흥민 선수의 골을 넣고 이제 치를 좀 손가락으로 세리머니를 좀 해준다면 행운과 용기가 생길 것 같다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럭키 세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손흥민의 등번호가 7번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김 양은 태극전사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적의 드라마를 써서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지도 좀 다지긴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누리꾼들이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 양의 글은 이제 수많은 누리꾼의 이제 공감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 대표팀이 16강전에서 지고 손흥민 선수도 골을 좀 넣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소녀가 좀 바라던 기적도 좀 무산되는 듯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좀 또 다른 기적이 좀 시작이 됐는데, 사연을 접한 기업가와 백혈병으로 가족을 좀 하늘나라에 보낸 어머니, 또 김양과 비슷한 사연을 가진 공무원 등이 좀 든든한 지원군으로 좀 나선 겁니다. 칠곡 출신인 서울에 있는 한 기업인은 치료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며 이제 김양에게 1,000만 원의 성금을 보냈고요. 예. 자신의 아들이 김양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병을 앓게 됐다는 칠곡군의 한 공무원, 그리고 올해 또 뇌사자의 폐를 이식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또 칠곡군의 또 한 주무관도 이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또 칠곡 지역의 또 기업가 모임, 그리고 지역의 새마을 금고, 여기서도 이제 수백만 원의 이제 치료비를 좀 지원을 했고요. 또 칠곡 샛별 어린이집 원생들도 이제 동전을 좀 모금을 해서 20만 원 가까이 좀 모금을 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또 김양의 모교가 이제 순심여고인데요. 순심여고 학생과 교직원이 이제 손으로 직접 쓴 편지, 또 카드 섹션으로 이제 김양의 쾌유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재은 양이 언제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건가요? 이제 재은 양이 이제 올해 1월에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재은 양의 키가 이제 172cm로 이제 큰데요? 예, 어릴 때부터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투포한 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좀 건강했다고 하는데요. 2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62kg이었던 체중이 51kg까지 좀 줄었다고 합니다. 예. 요즘도 일주일에 2-3차례 정도 이제 서울과 칠곡과 서울을 오가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상위 계층인 김 양은 아버지와 지금 단 둘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김 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좀 간병에 전념하다 보니까 마땅한 직장을 좀 구하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아버지 김동진 씨는 딸의 아픔을 함께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재은이가 이제 딸이 이제 병마를 이겨내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받은 사랑을 돌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칠곡 순심여고 1학년 김재은 양, 많은 분들이 또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니까 꼭 완쾌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들었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해마다 낮아지면서 이 필수 의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건의료단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과대학 설립으로 의료 인력 확충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의사가 없다. 참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참 앞서는 그런 소식인데 상황이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한 건가요? 네, 뭐 얼마 전에 이제 뉴스로 나와서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그 수련이가 있는 그 대구 지역의 5개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가 이게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한 명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파악이 됐는데 이 중 이제 3곳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이 전공의를 아예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대학병원의 이제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올해부터 이제 교수들이 밤샘 당직에 좀 투입됐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그 소아청소년과의 이제 전공의 기피 현상은 다른 지역도 좀 마찬가지긴 합니다. 울산과 전남 또 전북에서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그 아산병원과 강북 삼성병원만 정원을 좀 채웠을 뿐이고 네. 이세브란스 또 가톨릭 의료원 등 이제 대형 병원에서도 전공의 미달 사태가 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의 이제 상급 종합병원인 가천대 이제 길병원은 의료진이 이제 부족해서 내년 2월 말까지 이 소아청소년과의 입원을 좀 중단하겠다 뭐 이런 발표까지 좀 하기도 했는데 네. 내년도 이제 전국 소아청소년과의 전문의 지원율이 16% 선에 좀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전공의들이 소아청소년과에 지원을 기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저출생으로 환자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전망이 밝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한 데다가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소아를 대상으로 진료하는 특성상 업무 강도가 높다는 것도 꼽힙니다. 네. 여기에 의료 분쟁에 대한 부담도 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여기다가 상대적입니다. 이 낮은 임금과 처우가 이런 기피 현상을 더욱 좀 부추겼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좀 보편화하면서 이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상인 감염성 질환이 좀 급감해서 전체 진료비 규모 감소세가 더 가속화했다는 네. 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군요. 근데 이렇게 소아청소년과처럼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과들이 또 있나요? 네, 이 용어를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내외산소라는 용어. 내외산소. 이렇게 좀 축약해서 만든 이제 단어가 있던데요. 내과, 외과, 또 산부인과, 소아과 이 이제 과들이 좀 선호도가 낮은 진료과로 좀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상당수가 그 수술이 많고 24시간 환자의 긴급 상황에 좀 대응해야 하는 이런 좀 진료과들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그 전공의 지원자가 공백이 있었던 좀 진료과는 업무 부담이 이제 그 남아있는 의사들한테 좀 몰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원자가 좀 계속 미달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겁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좀 지역의 한 종합병원에 있는 전공의를 제가 얼마 전에 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퇴근하고 쉴 수 있다 뭐 이런 점들이 어쩌면 이제 또 좀 의사분들도 노동자라고 본다면 어쩌면 좀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과들이라서 좀 기피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과다. 그렇습니다. 이 과들이. 예. 네, 그 내외산소에 있는 이런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퇴근 후에도 긴급 환자가 이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꼭 옆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대기 상태군요. 그렇습니다. 그 의료계에서는 의료 서비스 수준 악화는 물론이고 그 의료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좀 정부의 장단기적인 대책 마련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기피하는 과가 있으면 분명히 선호하는 과가 있을 텐데 그럼 선호하는 과에 지원해서 불합격하면 선호도가 낮은 과로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요즘 뭐 선호도가 높은 과는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이 안과, 피부과 등 2대1 경쟁률을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만약에 불합격하면 이 추가 모집하는 과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올해 지원 자체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백 기자님 말씀대로 미달되는 과에 들어가면
업무가 몰리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고 다시 추가 모집을 하더라도 이 지원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예, 조금 전에 말한 그 기피과를 말하는 거죠. 추가 모집하는 과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진료 과목별 전공의 편중 현상이 이제 심화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 할 텐데 정부가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나요? 일단 그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이었습니다. 그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및 그 필수 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를 좀 열었습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지원 대책안을 좀 공개를 하긴 했는데요. 정부는 공공정책소가 이제 도입을 통해서 필수 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좀 지급한다는 계획을 일단은 세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야간 휴일 응급 수술 그리고 그 응급 환자에 대한 후속 진료, 응급 심내혈관 그 진료 협력 등 응급 진료 보상을 좀 강화하고요. 또 그 저평가된 수술과 입원 등 항목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 희귀 질환 신약 등 그 접근성 평가를 통해서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 지원을 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분만 소화 진료 기반 유지를 좀 위해서는 취약지 및 그 안전 분만 보상을 좀 강화하고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지원 확대 그리고 중증 소화 진료에 대한 사후 보상을 좀 도입한다는 계획인데 하지만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 인력 좀 증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의료계와 협의하겠다는 정도의 좀 입장만 밝혔거든요. 그래서 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 이런 비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상을 강화하겠다 이런 대책이 위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지방의 의대 정원을 좀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설립을 해서 의료 격차를 좀 해소하고 흔들리는 필수 의료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9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공공의대 설립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과 의사협회 또 보건의료노조 등 이해관계자 간의 공방이 좀 오갔는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단 대한의사협회 쪽에서는 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반면에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이 의사인력 공급을 위해서는 국립의전원, 이 공공의대 설립이 필수라고 맞섰습니다. 서로 이 견해 차이만 확인이 된 건데요. 또 한 가지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정치적인 입장 차이보다 지역에 따라서 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견이 또 달랐다는 겁니다. 네. 이 지역 간 의료 격차, 여기다가 의료 취약지 등의 문제를 풀려면 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게 호남과 이 대구경북 정치권 모두 한 목소리를 꾸준히 좀 내오고 있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 정치권 내에서도 좀 풀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 둘 다 이제 반대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의사협회는 그 의사 인력을 늘려도 그 낮은 수가, 또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을 좀 해소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합니다. 전공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피과의 전공의가 지원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지원하고 예. 다른 과와 좀 차별화한 차등화 정책을 좀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에는 이 소아진료가 이제 종합진료고 보호자 교육까지 겸하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료비나 입원비를 좀 획기적으로 높이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해당 분야의 의료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짊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기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의사 정원이 좀 부족하지 않다는 말이 이 지역별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상황에선 이 절대적 숫자도 사실 좀 적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약 2.5명인데 유럽은 모두 3명 이하인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로스쿨 도입 이후에 여러 평가가 있었지만 딱 한 가지죠. 이 변호사 만나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는 예전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우선은 정부가 좀 납득할 만한 안을 좀 제시하는 게 먼저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좀 의과대학 단계에서부터 제도화해서 개선해 나가려는 시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언제까지나 뭐 공공의료에 이런 일부 의식 있는 의사들의 희생에만 좀 기댈 수밖에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시 50분 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나 현장 실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하면서 알아야 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필요하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 교실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은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2018년부터 추진해 왔는데요. 학년 말 중3,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원하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대구 학생 근로권익센터 전문 강사단이 직접 신청 학교의 학급으로 찾아가는데요. 네. 열의가 넘쳤던 교육 현장 소리 들어보고 이번 주 화요일에 교육을 진행했던 대구 대평중학교의 이상달 진로교사에게 신청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야간 근로 시간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10시부터 땡! 8시부터 땡! 어? 6시부터 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정답입니다. 요즘 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자, 야간 근로 시간은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근로 시간이라고 해서, 얘들아 이때 근무를 하면 야간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시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거든. 우리 학교 담은 학생 중에 일을 하고도 급여를 제대로 못 받은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그 학생에게 이제 실제적인 교육과 도움을 주고 싶었고요. 진로교사로서 쉽고 재미있는 노동인권 교육을 해주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곧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친구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교육이 좀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 만 15세 이상이면 근로가 가능해서 중3 겨울방학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 필요한 교육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한 대구 학생 근로권익센터 신수진 강사에게 도움되는 정보 들어봤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일을 하면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활동 시 유의해야 할 점과 근로자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노동인권 교육이라고 하면 조금 재미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퀴즈식으로 진행을 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거를 또 보면서 아이들이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권리만 너무 추구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권리를 추구하려면 본인이 의무를 다 해야지 권리가 생긴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일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만 18세 미만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 중에서 이 세 가지는 꼭 들고 갔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 서류가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님 동의서, 그리고 아르바이트 이력서, 이 정도는 조금 챙겨서 미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근로자로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으로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하셔도 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부당노동행위신고라는 곳이 또 있거든요. 그쪽으로 또 들어가시면 되고, 또 지역별로 노동권익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이 참 많네요. 네, 노동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팀을 나눠서 퀴즈로 풀어봤는데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또 동료 간 매너의 중요성, 일을 그만두게 될 때 사장님께 어떻게 연락하는지, 또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정말 알찬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3학년 서예성입니다. 노동은 그저 힘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노동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 아르바이트 표준 근로계약서의 양식을 직접 작성해 보면서 실제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친구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적어도 최저임금은 주는 곳에서 일하고 오늘 교육받은 청소년 알파 10계명에 따라서 올바른 근로생활을 하고 싶어요. 3학년 서영희입니다. 노동은 학생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아르바이트 또한 노동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나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 후에 최저임금도 알게 될 수 있었고 실제로 주변 친구들 중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않고 일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일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 등 이번 교육을 통해 제대로 알고 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월급을 주더라도 되게 늦게 주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근로자가 된다면 일한 만큼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사장님과 알바생의 관계가 돈독한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교육은 12월 21일까지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도 배우고 또 아울러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네, 사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쪽 대체로 흐리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과 남서 내륙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또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북부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 1에서 5cm, 남서 내륙 지역에는 1cm 안팎입니다. 낮 기온은 1도에서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